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홍준표 지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완종 사건으로 1심은 유죄를 받았다가 최근에 2심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돈은 진짜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인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만약 그래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가 있는 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 민주국가의 제도겠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김어준 씨가 자꾸 그래 물으면. 예. 나중에 내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안 물어볼게.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도 저를 잘 아시고. 그냥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네. 네.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래 놓고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을 또 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이야기하길래. 네, 그거는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업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또 왜 상처 주는 표현을 다시 하셨냐고요.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지. 안 건드리면 내가 그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찰 일파만파입니다. 예, 지난 주말 SBS 보도로 공개가 됐죠. 예.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워딩입니다. 예.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해 초부터 헌재 그리고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탄핵에 대한 그 헌재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제 국정원 내부 전직 고위 간부의 귀띔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됐는데요. 일단 이게 5년 전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데자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비밀 경찰로 전락한 것이다. 예. 그러니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을 국민걱정원이라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민주당은 그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 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어찌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이제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냐면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적폐 청산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 정권 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국정원의 생리를 아는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 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그 대테러, 안보, 방첩 분야, 그러니까 간첩을 잡거나 테러를 방지하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만 정보 수집권이 있고 수사권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 IO라고 해서요. Information Officer라고 해서 뭐 주요 기관에 이제 출입하는 국정원 기관원이 있었고요. 뭐 70년대 뭐 이런 때 80년대는 아주 심해서 뭐 국정원 IO가 담당 뭐 판사 재판부를 찾아가서 뭐 어떤 특정한 재판의 판결을 이쪽으로 하라고 막 종용을 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문민정부, 국내정부, 뭐 심지어 참여정부, 뭐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국정원 IO가 있어서 언론사에도 그 담당 IO가 있었고요. 네. 뭐 국회는 물론이고 뭐 법원, 뭐 다 중간 기관 부서에는 다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IO가 공식적으로 이제 없어진 게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막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이제 논쟁이 일 때,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체 개혁안이라고 가져온 게, 그 국정원 그 정보원들의 기관 출입, 상시 출입을 이제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상시 출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예. 아예 출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말이 거기 이제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근데 워낙 이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국정원이라는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그 정보 조직이 정말 그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결국 이제 사찰로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대통령 헌재 탄핵 뭐 이런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지금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관행상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게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보, 국내 파트를 아주 대폭 축소해서 정말로 간첩 잡고 테러 방지하는 데만 딱 한정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정보 파트를 대거 이제 축소를 해서 해외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런 쪽을 더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정원 개혁으로 가고 그게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런 문제가 좀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억울하겠네요. 자기들은 늘 하던 일 한 건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하던 일 한 건데 자기네들은 지금 그런 일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하던 일 하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 아니, 그나저나, 민주당은 말이죠. 네.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만 내고 맙니까? 전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질타했어요. 민주당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페이퍼 파티다. 그 성명서 한 장 내고 끝나. 이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지. 그래서 그 국정원으로 하여금 까불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포박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논평 하나 내고 말아요. 이러고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잖아. 또 소송을 건다든지 뭐 국정조사를 벌인다든지. 안 그런다고 전 귀한 쪽을 겁니다. 진짜. 오늘 김병기 그 정보위 간사 네. 국정원 출신이죠. 예. 인사처장인가요? 상당히 고위 간부 출신인데 그분은 조금 신중한 태도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치 개입이라고 몰고 가면 더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일단은 김병기 의원도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척 보면 알지 않나? 네. 아니, 이게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거기 조금 출신이면서.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오늘 한겨레가 또 국민일보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을 내놓았는데, 뭐 여하간 탄핵해야 한다, 인용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 되더라도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뭐 늦출 수 없다. 그리고 뭐 축소될 수 없다. 이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진 국민의 뜻으로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리서치 플러스 조사를 보면요. 예.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제 85.4%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구속
불구속을 이제 갈라보면 탄핵 이후에도 철저히 수사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 이 답에 응답자의 67.8%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답을 했고요. 철저히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답한 이들은 17.6%였습니다. 탄핵되면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9.5%에 이제 불과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의견이 거의 한 20%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는데, 예. 탄핵되면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9.5%밖에 안 돼, 한 절반밖에.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일부는 한 절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다. 어쨌든 사법적으로 조금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조사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응답한 비율이 78.2%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높이 나왔죠.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그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20.4%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 수사 이게 67.7%나 나왔어요. 네, 불구속 수사 의견은 23.2%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 경북에서도 구속 수사 의견이 불구속 수사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나온 거니까 거의 뭐 압도적인 이제 여론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제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구속 수사 여론이 제일 높았습니다. 95.4%. 예. 이렇게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탄핵 심판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 검찰 수사 박근혜 대통령 신병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토미의 관심사인데 예.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 여론은 상당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탄핵 심판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죠? 네, 그렇죠. 저희는 항상 스탠바이.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기엔 너무 조금, 일정도 너무 촉박하고 또 오히려 그게 또, 반대 진영의 이제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서둘러가면서 퇴임식 날에까지 하면서 왜 도망가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조금 더 뭐 시간을 둔다고 하면 10일 금요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 헌재 재판관으로 이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아니 뭐 저기 이정미 당신 퇴임하면은 퇴임해라. 계속 이거 우린 진행할 테니까 라는 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국민들의 총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또 확인이 됐던 것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들끼리 토론회를 벌였는데, 모처럼 아주 상당히 격전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토론회였죠. 예. 근데 정말로 최근에 본 토론회 중에 가장 재밌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서로 또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각이 좀 안 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예. 상당히 사안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날카로운 그 시선 이제 토론이 좀 오갔는데요. 일단 오늘 그 토론회에서는 공통 질문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대연정 논란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본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간 협력 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우선 적폐 청산에 동의하는 야권 세력과 연정도 가능하다. 또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정보다는 협치를 이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도와서 그러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 어느 하나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지 않냐. 그래서 대연정의 필요성을 이제 거듭 강조를 했고, 의회 정치를 통해서 대화 타협을 이뤄내는 일, 의회 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 대연정을 제안했어요. 야권 연합정부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득권 세력과 손잡는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발목 잡기를 피하려고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 야권 연합정권으로 과반을 만든 뒤에